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승만 박사 학위는 엉터리다. 요거는 그 상명대학교 주진호 교수라는 분이 굉장히 백년전쟁에서는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승만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받을 만한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은 미국 내에 있는 기독교 세력의 백에 의해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백년전쟁 영상물에서 그렇게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 조지 워싱턴 대를 갔다. 근데 그 조지 워싱턴 대를 갈 때 그 각서를 써주고 갔다. 그거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선교사가 돼서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 한국인 목사가 되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갔다. 제가 그래서 정말로 각서를 써준 게 있는지 저도 그렇게 하니까 저도 또 의아스럽더라고요. 근데 각서를 써줬다는 각서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프린스턴으로 가서 거기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은 석사 학위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박사 과정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괴상한 거는 이승만이 프린스턴대에서 이제 학위 과정을 마칠 무렵쯤에 하버드대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됐는데 석사 학위가 없으니까 나에게 석사 학위를 달라. 이렇게 딜을 해서 실력으로가 아니라 딜을 했답니다. 딜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러면 계절학기 와서 한 과목을 들어라. 우리가 석사 학위를 주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린스턴 박사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승만 개인의 학업 성취를 이제 일방적으로 완전히 폄하하는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왜 이승만이 1904년에 미국으로 가게 됐는지 도미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이승만이 운 좋게,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한성 감옥에 있는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가지고 기독교로 개정하는데 이것마저 백년전쟁에서는 굉장히 비하합니다. 이 어떤 자기가 20년 동안 이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분은 불교에 대해 굉장히 그 조예가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독교로 개정할 때는 천지개벽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이런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승만의 기회주의적 성격으로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서양 문물을 도입하고 또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이제 목사나 이런 이제 교역자로 양성을 해서 한국인에 의해서, 왜냐하면은 그 미국인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국인을 직접 양성해서 한국인이 그 전도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나 미국 본토에 있던 기독교 계통의 염원이었는데 그것을 이승만이 알아채고 약삭빠르게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제 이래서 이런 과정에서 약삭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 대학을 갈 수 있었다. 결국 요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진호 교수가 얘기하는 거나 그 백년전쟁에서 내레이션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런데 그 190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에 도미하면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1882년에 맺어졌던 한미 우호 조약,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거중 조정 조항을 적용해서 우리 그 대한의 독립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썩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박사를 조금이라도 더 불리하고 비열하게 기회주의적인 이런 사람으로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프린스턴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이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 이승만 박사가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쓴 논문이 뭔가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4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좀 그 위에 보시면은 학위 취득 일자랑 여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의 그 지도 교수는 에드워드 엘리엇이라고 이분의 지도하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그동안 이제 전쟁 중에 중립국의 배와 화물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원칙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이 결국 이제 이 논문에서 이 박사는 그 과정 그렇게 되기까지는 미국의 영향이 가장 컸고 미국의 역할이 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조사팀이 또 이 논문에 대해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 그 가장 중요한 고전적 저서로 꼽히는 닐스 오빅이 쓴 1914년에서 1941년 사이에 발생한 중립성 원칙의 쇠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오빅이 여러 번 또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이 논문이 실력이 없는 논문, 뭐 그냥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계의 백으로 상징적으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러한 얘기를 프린스턴 대학 측에서 알게 되면은 굉장히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프린스턴 대학 우리 학교를 뭘로 알고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는 이 논문이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이 되고 이게 일반 시중에도 판매가 됐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큰 인세는 아니지만은 이 논문 판매 인세를 이 박사가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았던 수표 1달러 50센트인가하고 뭐 얼마짜리 이 두 개의 수표를 기념으로 보관했다고. 그런데 혹시 이제 연세대학교 그 정리 안 된 문서철에 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